그리스 구제금융 소식에 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장의 힘도 조금 빠져있는 듯한 모습인데,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BK투자증권의 김순영 연구원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자금 9일째 이탈입니다. 주식형 펀드에서의 9일째 자금이 이탈되었습니다. 이탈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주식형 펀드에서는 올해 들어서 4조 원 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4위 키워드는 자동차 보험료 인하입니다. 대형 선보사가 다음 주 초까지 자동차 보험료를 2 내지 4%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합니다. 보험료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점검해봅니다. 3위 키워드는 중국 다음 주말 양회 시작입니다. 중국의 양회가 다음 주말 개최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점검해봅니다. 자동차 보험료 인하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금융당국이 이전부터 강력하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긴 한데 워낙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보험주 움직임도 개장 초에 그렇게 나쁘질 않은, 그러니까 별로 반응을 하진 않는 상황이고요. 일단 일각에서는 보험료 인하하면은 자동차 판매에 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좀 무리한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인하 관련된 부분 김순영 연구원께서 관련 영향력 이런 부분 점검해 주십시오.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2012년 2월 20일에 금통위 간부회의에서 이제 자동차 보험료 인하라는 이슈가 이제 시장에 부각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과거에 자동차 판매에 있어서 보험료가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보험료 인하라는 요인이 자동차 판매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 부분에선 아직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나 다른 측면들을 봤을 때 조금 더 이야기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일단 자동차 구매 시 과거에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은 제품 가격, 즉 자동차의 차값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총 구매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 구매 비용이라는 것은 결국 자동차 가격의 감가상각비라든지 보험료 등을 포함한 그런 자동차를 보유할 때 드는 총 비용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일단 현재 경제 상황 고려하고 향후에도 비교적 이런 경제 상황이 조금 더 유지된다고 한다면 어떤 가게 입장에서는 단순히 차 가격뿐만 아니라 보험료나 이제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총 구매 비용 관점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차를 조금 더 구매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으로는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보험주는 별로 반응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미 미리 알려졌던 재료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봐도 되는 거겠죠? 네, 일단 보험주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추가 이제 비용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종 자체에서는 우려가 될 수 있겠지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는 이미 선반영된 부분들도 있고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고려할 때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험주,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고, 특히 이제 자동차 판매, 이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지는 않겠지만, 총 구매 비용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국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준율 인하 재료는 사실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다음 주 금요일 날 정협,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전인대가 열립니다. 합쳐서 이제 양회라고 하는데 아직은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좀 모멘텀을 기다리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 정권 교체가 있는데 정권 교체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양회라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도 일정 부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질러서 좀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학영 위원께서 이번 어떤 내용이 좀 논의될지 그리고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 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시다시피 여전히 중국은 공산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요. 많은 정책들이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책이나 예상은 예상일 뿐이고요. 맞추는 경우가 쉽지 않았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 보면은요, 작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시하면서요, 국정 운영의 최우선으로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요. 한 해 내내 어떤 긴축이라는 것에 어떤 그 최우선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대략의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 블룸버그 이런 것 쪽의 예상, 물론 이것은 홍콩 쪽에서 나온 얘기가 대부분일 텐데요. 역시 올해도 물가 안정은 여전히 우선순위에 들어있습니다. 다만 작년과 달리요, 양극화해서가 좀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양극화라는 것은 결국은 중섬 어떤
중하류층 사람들의 중산층을 포함해서 중하류층의 어떤 소비 생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가장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 주택 정책에 대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 등등이 어떤 민생 현안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비의 진작책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역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중국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해외에 대한 수출 비중이 그 어느 나라보다 높다는 점, 특히 내수보다는 수출 쪽에 많이 있고요. 특히 아세안을 제외하고는 거의 미국과 동등하게 비중이 큰 나라가 유럽 쪽인데요. 유럽의 경기의 부진이 그리스의 문제에 상관없이 포르투갈이나 이태리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요. 그만큼의 수출의 부진을 메꿀 나라는 결국은 중국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은 장기적으로나마 어찌되었건 내수 부양 쪽에 그리고 내수 진작체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한 명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도 그런 쪽으로 기대가 모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럼 중국의 입장은 너무나 명확하죠. 그런 사회 간접 자본의 투자 그런 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어 보이고 그것은 무차 얘기 나오다시피 철강이라든가 화학 이런 기계류 쪽에 대한 관심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주식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역시 의문점이 있고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기계만 같은 것만 하더라도요. 마켓 사이즈는 분명히 커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제품들이 거기서 점유율이 최소 유지되기만 하면 좋은데 점유율이 예를 들어서 계속 줄어든다 그러면요. 시장 사이즈에 상관없이 매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중국의 성장의 동력을 투자나 수출보다는 이제 그 소비 쪽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의지는 여러 번 천명이 됐는데 이번 양회에서 그 의지가 얼마나 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될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학영 의원께서 여러 번 강조해 주셨지만 중국 관련주, 중국 모멘텀, 산업별로 또 종목별로 면밀하게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합의입니다. 시간으로 봐서 EU 재무장관 회의 아마 밤을 샌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막판에 이제 헤어컷 비율 때문에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다급하긴 다급했기 때문에 어쨌든 합의는 좀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느냐, 4월 대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됐다고 보는 시각도 그렇게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미우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성장이냐 이제는 긴축이냐 이거 갖고도 이제 다시 논란이 좀 일고 있는 양상인 것 같은데요. 이학영 의원께서 그리스 상황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일단 결과는 나왔는데요. 대부분의 미국의 전문가들의 입장은 단적으로 이번에 합의가 결국은 몇 달 정도, 영어로 보면 몇 달 정도 디폴트를 연기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이면서도 완벽한 어떤 그리스 문제 해결점은 전혀 아니라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쉽게 얘기해서 재정주권은 EU 쪽에 넘긴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스 안에 내부적인 정치적 혼란, 사회적 혼란이 극도화될 수 있다는 점은 어떤 장기적으로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금융시장에서도 불안 요인으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2020년까지의 어떤 부채랑 어떤 GDP의 비율인데요. 계속해서 129%, 120% 목표를 했지만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일부에서는 오늘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160, 170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 그리스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크게 관심 자체가 요즘 많이 좀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영향이 일단 중요하겠는데요. 어느 정도 안도랠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쪽의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 유럽 시장은 어느 정도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미국은 특히 하루 쉬지 않았습니까? 다만 큰 호재거리 자체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은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도 중요하고 유럽도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결과는 유로화의 방향성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물론 유럽 쪽에서만 주로 거래가 됐지만 유로화가 1% 정도 회복한 것은 그나마 천만다행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 상황, 글쎄요, 벼랑 끝까지 갔다가 다시 한 고비를 좀 넘어서긴 했는데요. 아직 넘어야 될 산은 여전히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4월 선거가 있다는 점, 이 점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관건은 유로화일 텐데, 유로화가 반등했다는 점, 이 점 자체는 일단 긍정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이 최근에 뭐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워낙 일본의 경기 침체는 장기화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무역 수지 쪽으로 이쪽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월째 연속으로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했고 특히 이제 그 1월 달에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 이러다 보니까 엔화가 추세적으로 약세로 가는 게 아니냐 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엔화가 약세로 갈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 좋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일본 상황, 김순영 연구원께서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무역 수지 적자가 1월에 1조 4,790억 엔으로 지금 월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전년에는 2조 5천억 엔 정도 수준이었는데 전년의 절반 수준을 넘는 그런 높은 수치를 기록해서 시장에서 이제 우려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월 달에 적자 규모가 컸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엔화 강세로 인해서 어떤 무역 적자 좀 커졌고 두 번째로는 국제유가라든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입 물가가 높아졌다는 점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연초에 이제 연휴가 많았었기 때문에 판매가 좀 부진했다는 점 등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최근 엔화가 계속 강세를 나타내면서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이제 10조 엔의 장기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적 완화를 실시했는데요. 이제 엔화 약세로 이제 돌리고자 하는 정책적인 그런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국내 투자자 및 해외 투자자들한테는 이제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영향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한적인 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뭐 최근에 그 원엔 환율의 그 추세를 보면은 실제로는 뭐 장기 추세로 봤을 때는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게다가 2005년이나 2007년 그리고 2010년, 2011년까지 원엔 환율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외에 대외적인 변수들, 미국의 경기 모멘텀이라든지 유로존 리스크 그리고 중국 쪽의 이슈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점들을 고려하면 뭐 이런 엔화의 흐름 자체는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수출 부분인데요. 그 국내 증시가 아무래도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에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수출 비중을 봤을 때는 국가별로 우리나라는 이제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일본도 이제 중국 비중이 높고 두 번째로 이제 미국의 비중이 높은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지준율 중국에서 이제 50bp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뭐 그 유동성이 풀리면서 아무래도 경기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는 이러한 뭐 엔화가 약세로 돌아선다고 해도 수출 전체적인 금액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증권사에서 보고서를 냈었는데 그 부분을 보더라도 뭐 엔화 약세를 가더라도 수출 경쟁력에는 그렇게 뭐 산업별로 보니까 크게 뭐 차질을 빚는 이런 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거꾸로 엔화가 약세로 가서 이제 원화도 약세로 같이 갔을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에 좀 부담을 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주식 매매할 때 만약에 원화도 동반 약세로 간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외국인 주식 매매는 좀 부담이 되겠죠. 네, 일단 그 환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자본이 들어와서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것이 먼저 이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뭐 시차를 두고 조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뭐 환율이 올라갔을 때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판매 단가가 높아지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또한 그 영향은 오히려 원화가 강세를 나타낼 때 문제가 될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엔화가 정말로 급격하게 막 절하가 되고 막 이런다라면은 상황이 변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일단 뭐 아직까지는 좀 완만한 편이고요. 미리 걱정을 앞질러서 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외국인 순매수 규모 급감입니다. 오늘 뭐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아주 급감했습니다. 오늘 뭐 급감한 거 가지고 외국인 전체 매수 기조가 약화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지금 너무 앞질러 생각하는 부분일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이제 그 2월 중에 그 실시되는 2차 LTRO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그 전에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규모가 예상보다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뭐 1조 유로까지 얘기가 나왔다 지금 3천억까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학영 위원께서 이제 이런 그 수급 상황, 외국인 수급 상황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외국인 매매 규모가 좀 다소 감소한 것도 사실인데요. 저는 뭐 그렇게 큰 걱정할 필요 자체가 없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 노는 날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국인 자체 매매가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바로 직전에 그리스 문제가 완전 타결됐지만 그런 걸 앞두고서 일단은 어떤 절대적인 관망하는 분위기도 있었기 때문에요. 외국인 매매가 어떤 주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사 LTR 규모 축소 이런 것도 당장 우려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장에서 큰 틀에서 보면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논하거나 이럴 때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성 역시 그리스도 중요하고 유럽 다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 시장의 방향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 하루 쉬었다가 열리는 화요일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아침부터의 흐름이 우리 시장 내일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미국 안에서도 어떤 주식군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특히 시장에서 관심은 1월 달에 아주 숨가쁘게 올라갔다가 2월 들어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 것이 은행주인데요. 은행주의 흐름이 과연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최근 들어서 많은 은행들이 오히려 투자 등급이 내려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었는데요. 은행주가 다시 좀 갈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략입니다. 저 자신의 지지선은 여전히 1950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에 대해서 섣불리 먼저 뛰어내리지만 않으면 지금 시장에서의 주가가 어느 정도 움직이고 반등하고 그럴 때 충분히 견디면서 초과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종목군을 가셔야 되는 것인데요. 일부에서는 중소형주 많이 얘기하지만 대형주가 만약 꺾였고 지수가 만약 조정 보인다 그러면 중소형주는 뒤끝이 안 좋게 훅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중소형주의 비중을 많이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절대적으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동차랑 IT, 화학주의 주식 비중이 70에서 80%까지 갖고 가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타 트레이딩 가능한 것들은 중소형주 포함해서 20% 이내에서만 국한하시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규모 줄어든 점, 뉴욕 증시가 휴장한 점도 일단은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 그리스보다는 역시 미국 흐름, 전 세계 증시가 미국의 움직임만 계속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략상으로 볼 때도 사실 외국인에 의한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꺾이면은 중소형주만 올라가고 대형주는 꺾이고 좀 이런 모습은 좀 나타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특히 이제 2월 들어서 저가주가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2,0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온 이후로는 어떤 쪽이 대장주다 이렇게 내세우기도 좀 어려운 그러니까 좀 순환매라고는 하지만 순환매 흐름도 좀 약화되고 좀 이런 상황이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순영 연구원께서 이런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수가 2,000포인트에 대해서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코스피 2,000포인트에서 안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동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장세가 실적 장세로 넘어가기 이전에 유동성 장세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과거에 주도주가 있었지만 유동성 장세의 그 특성상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이제 전 업종들이 순환 상승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지금 현재는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익률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장 대응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외국인의 매수가 롱텀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리스크가 약간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급격한 자금 이탈이 예상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의 관점도 꾸준히 유지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일단 유동성 장세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IT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 이후에 평균적으로 이익 전망 수준이 평균 수준 이상 거의 최대 수준 23%까지 올라서고 있는데 PBR이 낮은 자동차 업종 등에서도 이제 관심을 꾸준히 가지시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 순환매에서 일단 1월 달에는 소외됐었는데 IT 자동차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셨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역시 중소형주 쪽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자 이렇게 가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좀 이런 생각도 좀 같이 듭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